에트루리아 뾰족뒤지 또는 사비외서 따쥐는요, 그 수염이 딱 한 번만 닿아도요, 먹을 수 있는 먹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스프링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그거를 용수철이라고 그러죠. 용용자에 수염 수자에 쇠철자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를 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답니다. 왜 스프링이 용의 수염이 됐을까요? 그 옛날에 스프링이라는 영어를 처음 본 누군가가 둥글게 말려있는 게 마치 용의 수염과 닮은 것 같아서 용의 수염이라고 불렀답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실제로 포유류는 거의 모두 입과 코 주변에 수염이 있습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는 비브리사라고 그러는데요, 촉각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먹이 찾기를 비롯한 주변 환경 탐색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 반려견, 쥐들 보면은 이 수염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식별하고 특히 어둡고 좁은 곳에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죠. 하늘을 나는 박쥐는요, 날개에 수염이 있어서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해양 포유류도 마찬가지예요. 수염을 사용해서 물의 흐름을 감지하죠. 예를 들어서 바다 표면의 수염은 아주 매우 민감해갖고요, 물고기가 헤엄쳐간 방향 그리고 종류에다가 웬만큼 크기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에트루리아 뾰족뒤지 또는 사비외서 따쥐는요, 그 수염이 딱 한 번만 닿아도요, 먹을 수 있는 먹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대요. 참고로 이 작은 포유류는요, 몸 길이가 한 5cm 정도, 몸무게 한 2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다에 사는 동물 가운데 매너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해우 또는 바다소라고 합니다. 얘는 대략 한 5천여 개 수염이 온몸에 나 있답니다. 몸에 난 수염은요, 다른 동물의 움직임이라든지 물의 흐름, 그리고 얕은 물에 사니까 그 밑에 환경의 그 해저 지형 변화를 감지한대요. 얘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바다의 나무늘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느리다 보니까 온몸에 있는 털을 이용해서 주변의 정보를 계속 감지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매너티가 최근 멸종 위기에 들어가 있어요. 매너티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트와의 충돌 사고예요. 매너티가 이제 주로 해안에 살고 있는데요, 보트들이 제한 속도가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막 가는데 매너티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보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너티가 서식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매너티가 살고 있다, 속도를 줄여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들 수염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요, LP 레코드판에 턴테이블에 보면 바늘이 있잖아요. 그 바늘처럼 작동을 합니다. 레코드판 위에 놓인 바늘이 그 홈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그 레코드판 홈에는 음향 신호에 따라 그 파형이 새겨져 있거든요. 발생한 진동을 내부 변환 장치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증폭을 해가지고 ODS 시스템으로 나오는 것이죠. 포유류의 수염도요, 물체를 칠 때 물체마다 표면이 다 다를 거잖아요. 표면이 불규칙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염의 움직임, 곧 진동이 발생하겠죠. 수염이 나 있는 그 모낭에는요, 수백 개의 동작 센서가 밀집해 있어요. 진동을 감지하는 거죠. 그거를 신경 신호로 바꿔줘서 이게 어떤 건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쥐와 고양이는 수염 하나당 약 100개에서 200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바다 표범의 경우에는 최대 1500개의 신경세포가 모낭 하나에 있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수염 움직임의 방향, 속도, 지속 시간 등 이런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인지 그 위치, 크기, 질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동물 수염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로봇공항에서 여러 분야로 응용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로봇의 촉각 기능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건데요, 인공수염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물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물 또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는 데는 아주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잠수정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인 잠수정은 가볍고 전력 소모가 적은 센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공 수염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내비게이션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는요, 수도관에 누수 감지 센서로도 적합한데요, 만약에 수도관 어디인가 약간 균열이 생겨서 물이 빠져나가면 수돗물의 흐름이 달라질 거잖아요. 이럴 때 이런 센서가 있으면 다른 흐름을 감지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에 있는 이 포유류 수염의 기능에 착안해서 로봇에 촉각 센서를 응용하려는 아이디어. 스프링을 용수철로 번역한 누군가의 아이디어만큼이나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유류의 수염 말고 메기의 수염은 어떤가요? 메기를 비롯해서 수염 있는 물고기도 여럿 있죠. 기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포유류 수염과 마찬가지로 역시 촉각과 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와 성분이 다르죠. 포유류의 수염은 말 그대로 털이고요. 메기의 수염은 기본적으로 피부의 돌출물, 피부의 연장입니다. 어떠세요? 포유류 수염의 기능도 신기하죠. 스프링을 용수철이라고 번역한 옛날 사람의 아이디어 기가 막히죠. 그리고 포유류의 수염을 이용을 해서 로봇에 응용하려는 연구 시도, 이것도 역시 톡톡 튀는 아이디어죠. 이처럼 자연에 있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뭐에 쓰는 것, 이것이 생물학의 쓸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응생물학 시청자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